7번째 전략적 가족 치료 들어갑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날개 쪽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단기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을 중시합니다. 문제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을 중시합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니까 다양한 전략을 어떠한 전략을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다양한 전략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역설적 지시, 실현 체험 이런 것들이다라고 했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전략적 가족 치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일어났던 밀란 학파, 파라졸리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그 다음에 헤일리, MRI 모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간 행동의 원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단지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해결 방법, 그 자리 박스, 해결 방법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고안, 그 자리 밑줄,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가족에 대한 체계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치료예요. 그래서 체계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인간의 정신적 원인보다 증상행동의 대인관계적 의미에 초점을 둡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보다 변화에 관심을 둡니다. 변화는 문제 해결이라 했었어요. 그 다음에 10회 이하의 단기 체계적 치료입니다. 단기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까지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팁으로 써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이제 금방 말했잖아요.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 치료가 있다. 그러니까 가족의 체계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체계를 본 가족 치료 모델은 무엇이냐. 자, 이게 이제 초기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까지 다 했던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다세대 가족 치료, 보헤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 가족 치료, 사티어죠.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 미누친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는 미누친이고 경험적 가족 치료는 사티어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 헤일리와 밀란 학파의 가족 치료가 여기에 대표적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 치료라 하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초기 가족 치료가 됩니다. 초기 가족 치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가족의 체계를 받고, 이것도 가족의 체계를 받고, 이것도 가족의 체계를, 이것도 가족의 체계지향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8번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인데요. 여기서부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당구장 표시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쓰셔도 돼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해결 중심 치료고요. 해결 중심 치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야기 치료고, 이야기 치료. 세 번째가 사회 구성주의적 가족 치료입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가족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델은 체계론적 관점이 아니라 힌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라 합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거한 후기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초기 가족치료고 이것은 후기 가족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란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은 가족원의 견해, 가족원의 견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관적 견해죠. 주관적 견해를 강조하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라 합니다. 그럼 느낌 왔죠? 여기 있는 체계론적 관점은 그렇습니다. 객관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의 객관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자, 가족의 객관적인 것에 뭐가 있어요? 경계가 어떻지? 하위체계는, 가족의 규칙은, 의사소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객관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거고, 이거는 가족원에게 물어요. 가족에게 물어서 이 가족의 어떤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견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의 방향을 잡고 치료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 세 가지, 해결 중심 치료에서부터 사회 구성주의적 가족 치료까지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두 줄은 초기 가족 치료고, 여기는 후기 가족 치료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좀 더 어렵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환류를 강조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서로 환류가 이루어지는 것과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류가 이루어지는 게 좀 달라요. 이게 초기이니까 이거를 1차 사이버네틱스라 해요. 1차 사이버네틱스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2차 사이버네틱스라 해요. 2차 사이버네틱스라 해요. 자, 여기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에서 1차와 2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제 초기 가족 치료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된 치료는 요 세 개. 모더니즘과 연관되는 세 개는 여기 네 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 내용은 뒤에 있는 박스 부분에도 있는데요. 제가 미리 좀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가족치료 모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해결 중심 단기 가족치료 들어갑니다. 단기의 동그라미. 해결 중심 가족치료는 단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키워드는 별도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서 형광펜이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밑줄만 치면 돼요. 첫 번째, 중심 철학은 참고하면 됩니다. 이 녀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문제 해결을 중심이니까 첫 번째, 잘 기능하는 것은 고치지 마라. 효과가 있으면 그걸 더 해라.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 써라. 이거예요. 이게 3대 중심 철학이랍니다. 기본 원리가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점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탈이론, 비규범, 클라이언트 견해 존중하기. 이거. 가족원의 견해를 중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가족원의 견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 가족의 가족 구성원마다 생각과 견해가 있을 건데 그걸 들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탈이론, 비규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거 쓰면 되잖아요. 이론적 하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규범적 하면 틀리겠죠. 탈이론적, 비규범적이니까 이론적도 나오면 안 되고 규범적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 원리 첫 번째부터 들어가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둬요. 변화가 있었어? 그럼 그거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점, 자원, 증상까지 치료에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위에 있는 중심 철학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효과가 있어? 그거 하고. 효과 없어? 다른 방법 써. 이거 이제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무슨 말이냐면 변화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초점을 맞춘다면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나오면 안 돼요. 과거지향적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을 물어보는데 그게 중점이 아니라 현재가 중점이고요. here and now. 현재가 중점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협력관계에 중요시한다.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유형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쭉 기술 적었잖아요. 순환 질문은 없다. 그 자리 형광펜 밑줄. 순환 질문은 전략적 가족 치료에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자, 밑줄 친 거 읽어보세요. 시작. 면접점 변화에 대한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여기까지 제가 앞에서 적어드린 거예요. 자, 이 내용까지가 바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바로 기법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많은 질문 기법이 있다. 자, 여기에 사례가 아이콘이 붙었죠. 그 사례를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1급 시험의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1급 시험의 문제가 공무원 영역으로 좀씩 들어오니까 좀 알아놓으면 나쁠 건 없어요.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다 사례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땡땡땡땡땡땡 1급 시험 오지선다거든요. 그럼 5개를 세팅해가지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질문이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라 이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은 면접하기 전에 치료자가 하는 질문이겠죠. 면접 전 변화를 위한 질문이 됩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상담을 약속한 후 상담을 하러 오기까지 그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좀 나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만에 뵀는데 일주일 동안 만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면접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 질문입니다. 예외 질문 별표 하나. 자, 예외 질문은 예외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외 상황을 찾아서 그 예외 상황대로 쭉 진행하면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인 예외 상황을 알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자리 가로 딱 묶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예외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례. 최근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거죠. 자, 뭐 이거 말고 다른 사례로 아이가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외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네, 아이가 언제 게임을 덜 했나요? 아이가 언제 게임을 덜 했나요? 또는 아이가 언제 게임을 덜 사용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생각합니다. 아이 방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게임을 덜 했어요. 스마트폰 없을 때는 게임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스마트폰 없애고 그 다음에 아이 방에서 컴퓨터 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적 질문이에요.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적적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의 동그라미. 아직은 기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죠. 상상, 미래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상을 하게 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건데요. 오늘 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의 동그라미. 기적 질문에 이렇게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이 오늘 가지고 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상상의 동그라미요. 상상하는 것은 기적 질문밖에 없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난밤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척도 질문이 있어요. 척도 질문은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량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수치화라는 말이 있죠. 수치화의 동그라미. 예를 들어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요. 1점은 당신이 처음 면접하러 올 때의 상황이고 10점은 당신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의 상황이라면 현재의 상황은 몇 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점수로 물어봐요. 그게 바로 척도 질문이에요. 대처 질문 별표. 예외 질문과 헷갈린다는 분이 있는데 안 헷갈리게 말씀드릴게요. 대처 질문은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한데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를 물어봐요. 앞에 예외 질문은 뭐였죠? 문제가 없을 때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대처 질문은 문제가 있을 때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 동그라미 하셨나요? 극복이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처 질문의 동의어가 극복 질문이에요. 왼쪽에다가 극복 질문이라고 써도 돼요. 즉 가족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묻는 질문으로 과거에 가족이 그 대처한 방법, 극복했던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자리 밑줄 극복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극복.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어떻게 견디셨나요? 어떻게 견디어 오셨나요? 어떻게 견디어 오셨나요? 앞에 뭐가 있겠죠? 어떻게 견디어 오셨나요? 여기 있는 이 대목이 들어가면 이건 대처 질문이다. 자, 이 견딘다는 것은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처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처 질문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 노트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관계성 질문입니다. 관계성 질문은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관계성 질문은 지금 제가 남편이라고 가정해요. 와이프가 오늘 못 왔어요. 가족 상담에. 그러면은 이제 치료자가 나한테 물어요. 그것을 지금 오지는 않으셨지만
아내에게 이걸 이야기한다면 아내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바로 관계성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한테 중요한 타자잖아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견해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성 질문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관계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의견, 지각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부인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졌겠냐 물어요. 그러면 그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부인이죠. 부인. 지금 부인이 여기는 없지만 부인은 여기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누구냐? 남편이 되겠죠. 부인이란 말 썼으니까 제가 그분은 부인에게 선생님의 문제, 지금 남편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졌겠냐고 만약에 물어보겠다. 그러면 부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듣고 제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졌느냐? 제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의 행복이 올 것 같아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가 많이 회복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성 질문입니다. 자, 사회 구성주의 가족 치료 모델이 나왔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사회 구성주의적 가족 치료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이야기 치료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후기 가족 치료고 바로 주관적인 견해를 강조하는 2차 사이버네틱스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박스 두 개를 끝내면 가족 치료 모델이 끝나게 돼요. 가족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회 구성주의적인 가족 치료 모델 2차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관련성이 있음. 2차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밑줄 치고. 자, 1번.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아직까지 사회 구성주의 가족 치료 나온 적이 없어요. 밑에 있는 이야기 치료 모델의 문제 외연화까지는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박스에다가는 참고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야기 치료 또는 이야기 치료 모델에는 별표 하나만 치면 되겠죠. 20세기 초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논리 실증주의와는 다른, 에서 꺼내야 돼요. 사회 구성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는 사물에 대한 느낌, 관점, 인식, 견해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다룬다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 사물에 대한 느낌, 관점, 인식, 견해를 다룬다라고 해도 돼요.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어떤 사실은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 내버려두고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관적인 경험, 그 자리예요. 주관적인 경험.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떠한 느낌과 생각과 견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하는 게 사회구성주의 가족치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며느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시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회구성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사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에서는 객관적인 현실보다 개인의 정신적 구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회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가족은 치료적 개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같이 읽으세요. 그 다음 가로치고 시작. 그들이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여기까지 가로 닫고요. 그들이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 현실을 며느리는 어떻게 지각하느냐,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듣는 것이 가족치료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이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이야기 치료 모델 들어갑니다. 화이트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문제 외연화, 그 자리만 현관펜 밑줄. 문제 외연화까지만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개념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앞에서 주어가 무슨 가족 치료에서는, 그리고 나왔어요. 무슨 가족 치료에서는 하고 컴마. 주된 기법으로는 쭉쭉쭉 나가는데 문제 외연화가 나온 거죠. 근데 앞에 주어가 이야기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지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요는 이거예요. 요컨대 이야기 치료는 문제 외연화. 요것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짝짓기 연결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모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 구성주의를 합친 거예요. 포스트모던 구성주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이야기 치료는 문제를 표출하는 걸 외연화하라고 해요. 이 문제를 표출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대화에 가족을 관여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근거한 대화 이론은 사람은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뭐 가족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또 수험 생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즉 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 치료의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는 진실과 이야기의 조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으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경험에 입각하여 또 나오잖아요. 고유한 경험이 뭐예요? 주관적 경험이에요. 주관적 경험. 자, 거기에 입각하여 진실을 이해하게 하는 방법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문제를 이야기해요. 자,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로 창조를 하냐면 대안적 이야기로 창조를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주 목표는 대안적 이야기의 창출이에요. 대안적 이야기의 창출. 자, 이야기 치료 날개 쪽에 써주세요. 이야기 치료 날개 쪽에다가 목적은 대안적 이야기의 창조라고 해도 돼요.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 이야기로 창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목적이 됩니다. 자, 계속 가죠. 2번 치료에 있어서 화이트의 초점은 개인의 부정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견해를 반박하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 재창조가 바로 대안적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야기나 서술을 삶을 구성하는 재료, 원동력이라 보는 이야기 치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이야기 치료자들의 역할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현실을 이야기를 통해 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야기 치료자들이 하는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진실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견해, 그 자리 가로 어떠한 견해가 바로 이거예요. 주관적 견해, 가족원의 견해, 가족원의 주관적인 견해,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떠한 견해가 유용하며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사회 구성주의 가족 치료, 이야기 치료 모두 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원의 견해예요. 가족원의 견해라고요. 주관적인 경험과 그러한 느낌과 그 다음에 견해와 가족원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 안에 있는 시스템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가 아니라 가족원의 주관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후기 가족 치료 세 가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족 치료 모델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족 치료 모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델하고 그 다음에 기법하고 연결 잘 해놓으시고 물론 학자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정도가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 시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 12절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